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서울 도봉구 창동 사는 불량주부 망치 부인이 운영하고 있는 생방송 시사 수다방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어서 오세요. 이모티콘 두 개부터 블랙인데 강퇴이고 세 개부터 블랙인 거 알죠? 근데 지금 두 개씩 두 번 한 사람 뭐야? 오자마자 강퇴해달라는 거지? 오케이. 네, 자, 지금부터 이모티콘 두 개부터 강퇴, 세 개부터 블랙이야.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망치 부인입니다. 자,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어서 들어오세요. 망치길만 걸어요. 이명주가 부른 천 개의 바람이 되어라는 노래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세월호 1001번째 날이지요. 세월호 그 가족들에게는 1001번째 맞는 4월 16일이 될 것 같아요. 어떡하냐. 아, 나 지난주 금요일 토요일 너무 울어가지고 눈이 부은 게 간신히 내렸는데. 아, 이거 진짜. 오늘은 세월호 1001번째 날인데요. 예, 세월호 참사 1001일째 되는 날, 어, 이 노래를 다시 한번 틀어드리는 이유는 이 노래가 처음 나왔을 때 천일이 될 때까지 진상 규명이 안 될 거라고 아무도 생각 안 했을 거예요. 예, 이 노래가 처음 나왔을 때 우리 중 누구도 세월호를 건지지 못한 채 천일이 지날 거라고 아무도 생각하지 못했을 거예요. 네. 그런데 그새 천일이 너무나 빨리 지나가 버렸고 우리는 아직도 바닷속에 세월호의 아이들을 묻어둔 채, 잠겨둔 채 1001번째 날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이 노래가 처음 나왔을 때 이 노래 가수에 대해서 뭐 이 가수가 그 박근혜를 지지했다는 둥, 예, 뭐 이 노래의 그 가수가 일본 노래를 리메이크했다는 둥 굉장히 많은 이야기들이 있었어요. 근데 사실 이 노래는 이 이명주라는 가수가 그 세월호를 기억하면서 세월호를 잊지 않기 위해서 만든 노래였고, 예, 분명히 이 사람이 과거에 박근혜를 지지했던 전력이 있었는지 모르겠어요. 그때도 확인은 잘 못했는데 박근혜가 좋아하는 가수였던 거 맞는 것 같아요. 예.
이 사람이 이 그 천 개의 바람이 되어라는 노래를 세월호를 생각하면서 만들었을 때는 이거는 세월호 아이들의 죽음을 가슴 아파했고 또 우리 정부의 무능을 비판했던 그런 노래였다. 그러니 우리가 왜 그 당시에 이 노래에 대한 비판이 많았냐면 제 생각은 그때 이 노래가 이게 너무 큰 반향을 불러일으킨 거야. 이 노래가 너무 많은 사람들에게 그 울림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 뭐라 그러나 노무현 대통령 서거 때 그런 사람 또 없습니다라는 노래가 굉장히 큰 울림이 됐어요. 내가 볼 때는 그 이명주에 대해서 막 욕했던 사람들이 이 노래를 일부러 막 그 비하해서 어떤 감동을 그 세월호를 기억하려는 사람들의 마음을 흔들고 굉장히 안 좋게 얘기해서 그러니까 그 마음의 감동을 없애려는 목적으로 퍼뜨린 소문이 아니었을까. 예. 저는 그 생각이 지금도 들어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그 뭐 이명주란 사람이 박근혜를 지지했다 증거 좀 보자. 근데 없었어요. 예, 그런 증거가 실제로 없었고, 그러니까 이 노래가 그 주는 느낌이 너무나 그때 세월호를 그 추모하는 사람들의 가슴을 너무 울렸기 때문에 네. 그래서 이 사람의 노래를 일부러 내가 볼 때는 막 나쁜 사람이다. 그러면서 헛소문을 만들어서 퍼뜨렸던 거 아닌가. 나는 그게 그 댓글 부대, 그러니까 이게 원래 일본 곡이에요. 일본 노래로 만든 곡인데 이걸 이제 그 일본 원곡자하고 이명주 씨가 이 세월호를 추모하는 노래로 만들고 싶다라고 얘기를 해서 그 일본의 원곡자가 동의해서 만든 추모곡인데 이걸 막 그 당시에 뭐라냐면 처음에 표절이라 그랬고 그 다음에 뭐 무단 도용이라고 욕을 하고 그러면서 이 노래에 대해서 계속 나쁘게 얘기를 한 거야. 그래서 이 노래를 그러니까 이게 이제 세월호를 추모하면서 세월호를 추모하면서 리메이크한 곡이에요. 천 개의 바람이 되어가 세월호를 추모하기 위해서 그 당시에 리메이크 했다라고 분명히 이명주가 밝히는 장면이 있었어. 근데 그 원곡이 원래 있는 노래야. 그러니까 이 이명주가 파페라 가수였기 때문에 일본에서 그게 무슨 10주년 기념 세계를 대상으로 한 앨범으로 만들었던가 그랬어. 이 사람이 데뷔 10주년 기념 그 기념곡으로 만든 거였는데 근데 이제 그 세월호 사건이 터지면서 이 노래 원곡자하고 상의를 해서 세월호 아이들의 추모곡으로 다시 만들고 싶다 해서 이게 리메이크 버전이었어요. 예. 그런데 이제 이 노래를 막 뭐라 그러나 일부러 나쁘게 표현해가지고 그 당시에 세월호하고 무관한 노래라는 둥 박근혜 지지자라는 둥 그래서 이게 사실은 그 노래가 주는 감동이 굉장히 큰 거거든. 그러니까 이 노래를 타고 이 노래에 너무 우리의 가슴이 아프고 그게 공감이 됐거든. 그리고 이 노래를 배경으로 그 뭐라 그러나 동영상도 만들어지고 막 그랬었어요. 일부러 이 노래를 격화시키는 일부러 이 노래에 대한 감정을 더 나쁘게 만드는 그런 작업이 분명히 있었어. 예, 이게 분명히 그런 작업을 했던 노래다. 예, 그래서 근데 이제 사실 우리가 이 노래를 처음 들을 때 저는 진짜 그랬어요. 설마 세월호 천일이 되도록 진상규명이 안 되고 세월호 천일이 되도록 세월호를 건지지 못할 거라고 인양하지 못할 거라는 거는 아무도 상상하지 않았어. 예. 우리가 그 세월호에 그 5월 첫째 주 황금 연휴 기사에 큰 의미가 있어. 무슨 의미인지 조금 이따 얘기할 테니까 일단 집중해. 꼭 저렇게 미리 와가지고 방송하고 상관없는 얘기 한 애들이 일단 강퇴. 내가 9일간의 황금 연휴에 기가 막힌 의미가 있는데 너는 못 들어. 블랙이야. 예. 일부러 지금 9일간의 황금 연휴 의미를 물어보면서 방송에 맥을 끊어서 너는 블랙이야. 방송하고 상관없는 얘기 먼저 물어보고 제목 갖고 시비 걸고 그런 블랙이야.
나 오늘 예민해. 잘 들어. 저 사람 뭔가 느낌을 알았나 봐. 자, 그래서 오늘 이제 1001일이 되는 날인데, 네. 오늘 이제 이 1001일이 되도록 우리가 세월호를 인양하지 못한다는 건 상상도 못했어요. 사실 맨 처음에 사건 당시에요. 세월호 인양하는데 몇 달이면 된다 그랬어. 두세 달 걸린다 그랬어. 기억나요? 처음에 그 세월호 사건 발생했을 때 크레인 4대가 와갖고 동시 작업하면 두세 달이면 건질 수 있다 그랬어. 그런데 1000일 동안 안 건진 거야. 이게 건져 올리면, 맞죠? 예. 그때 건져 올리면 진상 규명이 될까봐 이것들이 1000일 동안 안 건지고 있는 거예요. 분명히. 우리 그때 기억나잖아. 얘네들이 맨 처음에 크레인이 오고 있다. 그러면서 크레인 4대가 왔어. 대기업에서. 걔네들이 왔던 이유가 뭐냐 하면 건지기 위해서야. 인양하기 위해서. 즉 우리나라 자체 기술로 인양이 가능했어. 그런데 이제까지 인양을 안 하고 버틴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 세월호 진상규명 될까봐. 배를 건져서 세월호의 진상을 규명할까봐 1000일 동안 안 건지고 있는 거야, 이것들이. 그러면서 내가 그 뉴스 중에 너무 가슴 아픈 장면이 그 유가족들이 아직 그 미수습자 9명의 가족을 찾지 못한 미수습자들이 그 당시 그 유가족들한테 뭐라 그랬냐면 이 세월호를 인양하려면 수색을 중단해야 된다. 그 수색을 계속 해달라고 그래서 인양을 못한다. 그때 개새끼들이 그랬어. 그래가지고 그 유가족들이 9명의 그 미수습자를 9명의 미수습자를 수색을 중단해달라고 기자회견을 했다고. 빨리 인양해달라고. 근데 이 개새끼들이 그러고도 2년을 인양을 안 한 거야. 그러고도 2년 동안은 인양을 안 한 거야, 이 개새끼들이. 정말 이게 용서가 안 되는 일이야, 용서가. 나는 이거 천벌 받을 거라고 생각해, 이것들. 세월호 인양 못하게 하고 진상규명을 방해한 진짜 이 참년놈들이 나는 진짜 천벌 받을 거라고 생각해. 하늘이 진짜 갈기갈기 찢어서 태워 죽일 거라고 난 생각해, 정말. 절대 이들의 영혼은 구원받지 못할 거고 나는 진짜 하늘이 천벌 내릴 거라고 생각해. 나는 천벌이 있다고 믿어. 하나님의 심판이 분명히 있고 이것들이 그 심판의 대상이 될 거라는 거 나는 정말 선포하는 거야. 내가 믿어! 그 다음에 여러분, 사실 오늘 되게 중요한 말씀을 먼저 드릴게요. 예. 무슨 얘기냐 하면, 그래, 5월 초에 9일간의 황금 연휴의 의미. 여러분 지금 5월 초에 황금 연휴가 있는 거 맞아요. 10월 달에 황금 연휴가 있는 게 맞고. 그런데 왜 지금부터 황금 연휴를 얘기할까요? 지금부터 황금 연휴를 얘기하는 의미가 뭘까요? 해외여행 가라고. 이게 정말 국내용이면 이게 4월 중순에 가서 얘기해도 되는 거야. 그런데 지금 얘기하는 이유가 뭐냐면 해외여행들 계획하라는 거야. 왜? 그렇지. 대선 때문에. 대선 때문에. 지금 2월 말에서 3월 초에 탄핵이 결정될 수 있다. 그 얘기 나오고 있는 거 알죠? 지금 헌법 전문가들이 100% 이건 탄핵이 인용될 거고, 그리고 2월 말에서 3월 초에 탄핵이 인용될 거다. 그 기사가 났어. 자, 그러면 3월 초에 인용이 되면 60일, 5월 초야. 기가 막히죠. 해외여행은 몇 달 전에 계획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보도하는 거야.
넉 달치 월급을 미리 계산을 해서 5월 초에 해외여행 가라고. 그래야 5월 초에 해외여행을 지금 계약을 해놓으면 그때 선거가 잡혀도 해외여행은 취소하면 손해잖아. 그러니까 소위 젊고 진보적인 애들 해외로 놀러 가라고. 안 그러면 지금부터 얘기할 리가 없어. 내수 진작을 위해서면 정말로 국내 내부에서 내수 경제를 위해서면요. 나라면 지금부터 얘기 안 해. 왜? 지금부터 얘기하면 해외로 다 놀러 갈 건데. 그렇잖아요. 그래놓고 오늘 기사들 봐봐. 뭐 10만 원이면 해외에 놀러 간다. 그런 기사들 났어. 그게 별개의 뉴스가 아니라 하나의 뉴스야. 예. 별개의 뉴스가 아니라 하나의 뉴스야. 5월 초에 대선할 가능성이 있다는 거지. 8월 15일 그것도 전주에 얘기했잖아. 대체휴일을 일부러 미리 얘기 안 해. 그런데 지금 1월 초에 넉 달 뒤에 황금 연휴를 얘기한 이유가 뭐겠어? 그때 놀러 가라고. 그때 놀러 가라는 거야. 그때 해외로. 그래야 투표를 못 하잖아. 해외여행을 지금 막 빨리 계약을 하면 싼 값에 계약을 하고 싼 값에 해외여행을 계약한 사람은 취소를 못 해. 환불을 못 받아. 그러라고 지금 해외여행 가라고 지금부터 황금 연휴 띄우는 거야. 그러면 얘네들의 계획이 2월 말 3월 초구나 라는 걸 알 수 있다는 거죠. 그죠? 예. 얘네가 왜 지금부터 이렇게 해외여행 가라고 얘기를 하느냐. 해외여행 계획을 세우라고 지금부터 바람 넣는 이유가 뭘까. 그러면 이게 결국 2월 말 3월 초에 가서 탄핵 결정을 하고 60일이 지나는 5월 초에 대선을 치를 가능성이 있다는 거야. 그죠? 내가 그래서 내가 하나님하고 이야기를 했어. 여러분 잘 들으세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오늘이 1000하루예요. 그런데 오늘부터 40일이 지나면 2월 19일이에요. 오늘부터 40일이 지나면 2월 19일이 돼. 그러면 2월 19일이 소위 1040일째예요. 그 다음에 오늘부터 100일이 되는 날이 언제냐? 4월 20일이야. 오늘부터 100일이 되는 날이 4월 20일이야. 뭘 의미하느냐 하면 오늘 우리가 선포하자는 얘기야. 무슨 얘기냐? 40일 안에 탄핵시키자. 40일 안에 탄핵시키자. 2월 19일까지 탄핵 결정하도록. 적어도 2월 20일 안에 22일 안에 탄핵을 결정하도록. 그리고 이게 그 탄핵일로부터 60일 이내에 대선을 하게 돼 있어. 그러면 4월 19일이 수요일이에요. 4월 19일이. 그러면 4월 20일이 오늘로부터 100일이 되는 날이야. 우리가 오늘 선포해야 될 내용이 뭐냐 하면 40일 안에 탄핵 결정하고 100일 안에 대통령 선거하자. 4월 19일이 수요일이고 4월 20일이 목요일이에요. 그 4월 20일이 100일이 되는 날이야. 기가 막히죠. 오늘이 1001일인데 1100일 되는 날이 4월 20일이야. 4월 19일 다음 날. 얘네들이 그러면 왜 3월 말, 그러니까 3월 초로 넘기려고 하느냐? 4월 20일경이면 4월 16일 3일 뒤야. 4일 뒤. 세월호 사건 4일 뒤가 4월 20일이야. 그래서 얘네가 3월 초로 넘기고 그래서 5월 초에 황금 연휴를 띄워서 해외로 다 보내고 해외여행을 요즘에 60만 정도 간다며. 60만 명만 해외여행 가면 자신 있다 이거지.
기가 막히죠. 3주기 바람을 끌려고. 그래서 내 생각에 우리가 이 2월 19일 날 2월 19일 경까지 탄핵을 시켜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그때까지 탄핵 기각이 안 되면 탄핵 인용이 안 되면 이 4월 세월호 전후에서 또 다른 큰 사건이 일어날 수 있어. 또 다른 큰 사건이 일어나서 4월 그 16일 전후에서 그래서 세월호 사건을 물타기 하고 그렇게 넘어갈 수 있다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그러지 못하게 하려면 2월 19일까지 탄핵 인용을 받아내야 돼. 2월 19일까지 탄핵 인용을 받아내야 4월 16일 세월호 전후로 물타기 짓을 못한다는 거죠. 그리고 4월 20일에 대선 치를 수 있게 우리가 우리의 일정을 잡자. 오늘 1000하루가 되는 날 계획을 세우는 거야. 40일 안에, 지금부터 40일 안에 여러분 벌써 탄핵된 지 한 달 지났어요. 그죠? 12월 9일에 탄핵 소추가 됐기 때문에 이미 31일이 지났어. 32일째야 오늘이. 오늘부터 40일이면 72일이야. 노무현 대통령 탄핵 결정, 탄핵 기각 결정 언제 났어? 그거 60일 만에 났다며. 그러면 지금부터 40일이면 그래도 70일을 넘어가는 거야. 그래도 70일을 넘어간다고. 이렇게 분명한 탄핵 사유가 있는데 70일을 우리가 기다려야 되냐고. 너무 짧단 얘기 못할걸.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결정도 63일 걸렸어. 박근혜 탄핵 결정도 70일을 넘기면 안 된다고 봐. 그래서 여러분 오늘부터 40일 작정 기도를 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이 각자의 방법으로 뭐 종교가 다른 분들을 제가 뭐라고 할 수는 없고 정말 양심 있는 대안을 믿는 자들이 한반도에 정말 이 하나님을 진짜 믿는 분들은 오늘부터 40일 작정 기도 해주세요. 예. 그리고 100일 안에 끝내자. 불교에 계신 분들은 100일 기도도 하잖아. 100일 치성도 드리지 않습니까? 우리 100일 안에 끝냅시다. 지금부터 새로운 대통령을 세우는 거 100일 안에 끝냅시다. 우리 하루에 10,000명씩 40일 동안 기도하면 난 기적이 일어날 거라고 믿어요. 우리 방송 보는 분 중에 망치부인 말에 동의하는 사람이 하루에 10,000명만 되면 하루에 10,000명이 40일 동안 기도하면 저는 탄핵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우리가 계속 기도해서 100일을 기도하면 우리가 정권 교체도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한 사람이 꾸는 꿈은 꿈일 뿐이지만 100인이 꾸고 만인이 꾸면 현실이 된다고 했다. 그러니 우리가 100일 만에 이 일을 끝냅시다. 예. 100일 동안에 이 일을 끝내서 새로운 대통령 뽑아내고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세월호 사건 당시에 3개월 안에 건진다 그랬어. 그죠? 인양하는 거 그거 3개월 정도 걸린다 그랬어. 그러면 4월에 대통령 뽑고 그리고 3개월 안에 세월호 인양합시다. 올해 안에 끝냅시다. 왜냐하면 그 4월 20일에서 또 여름이 지나고 가을 지나면 바다가 뭐 거칠어지니 물이 차가워지니 얼마나 핑계를 대겠어. 여름이 가기 전에 8월이 가기 전에 세월호 인양합시다. 우리가 하루에 10,000명이 기도하면 하루에 10,000명이 세월호를 인양하라! 세월호를 인양하라! 세월호를 인양하라! 선포하면 전 인양할 수 있다고 믿고요. 우리가 10,000명이 기도하면 저는 박근혜 탄핵 인용될 거라고 믿고 그리고 우리가 10,000명이 100일을 기도하면 바른 대통령 세워낼 수 있다고 믿습니다. 그리고 이 여름이 가기 전에 8월이 가기 전에 세월호 인양하고 미수습자들에게 가족을 돌려줍시다. 우리 목표를 분명히 하자고요. 제가 이거 하나님한테 여러 번 물어봤어요. 오늘도 또 머리 감는데 말 거셔서 하나님 이거 확실한 하나님 뜻입니까? 저 이거 선포했다가
이거 선포했다가 하나님 괜히 하나님이 웃음거리 되면 어떡하지요? 하나님 이름으로 선포했다가 이게 만약에 이루어지지 않으면 하나님이 웃음거리가 됩니다. 하나님 선포하라고 하셨어요. 선포하라고 하셨어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저는 우리와 동행하실 거라고 믿습니다. 저는요, 도깨비 얘기가 왜 나와? 내가 도깨비야? 왜 도깨비라고 얘기해? 무슨 드라마 홍보하는 거야? 제가 분명히 얘기하는데, 제가 그 2012년 11월 9일에 선포했잖아요. 그때 그 선포에 대해서 제가 하나님한테 안 된다 그랬어. 만약에 내가 무죄 받으면 문재인이 당선, 유죄 받으면 문재인이 낙선 이러시길래 하나님 제가 유죄 받을 가능성도 있는데 그러면 우리 국민 어떡합니까? 근데 선포하라 하시는 거야. 그래서 내가 그때 12년 11월 9일에 선포했어요. 오늘 세월호 1000하루가 되는 오늘 선포하라시는 거야. 40일 작전 기도를 선포해라. 그리고 100일 안에 끝내자고 선포해라. 지금 이 결정권을 가진 자들은 지금 헌법재판소예요. 그들이 하나님을 모욕하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이라서 날짜를 어길 수도 있을 것 같아. 그런데 하나님께서 40일 작전기도, 100일 작전기도를 해라. 그 안에 될지 안 될지 모르겠어요. 근데 하나님이 이러시는 거야. 된다고 믿든 안 된다고 믿든 네 믿음대로 될 거다. 한 사람이 꾸는 꿈은 꿈일 뿐이지만 100인이 꾸고 만인이 꾸면 현실이 된다. 중지동천, 무리가 모여 뜻을 모으면 하늘을 움직일 수 있다고 했다. 우리가 가는 길은 갈만한 길이라서 가는 게 아니라 가야 할 길이라서 가는 거다. 누군가 포기해서 오늘 우리의 절망이 싹 텄다면 우리가 오늘 포기하지 않으면 내일은 희망의 역사를 쓸 수 있다고 네가 날마다 이야기하듯이 올해 안에 40일 안에 박근혜 탄핵시키고 100일 안에 대통령 새로 뽑아서 이 여름이 가기 전에 세월호를 인양하자. 이 여름이 가기 전에 세월호를 인양합시다. 그리고 우리 죽기 전에 세월호 진범들이 모두 처벌받는 걸 두 눈 부릅뜨고 지켜봅시다. 여러분, 놀라셨나요? 인연이 또 미쳤구나 싶으신가요? 여러분이 저를 모욕하고 조롱하고 오늘 이걸 올리면 우리 유튜브나 팟캐스트에 방송 올린 분들이 공격받을 수도 있어요. 예, 저더러 미친년이라고 할 수도 있고 온갖 조롱과 멸시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오늘 선포하고 믿으면 기적이 일어나는지 한번 지켜봅시다. 이 모든 일을 시작하실 때 15년 9월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이 싸움은 네가 싸우는 싸움이 아니라 내가 싸우는 싸움이다. 너는 대열을 이루고 서서 내가 어떻게 싸우는지 보라 라고 하셨어요. 그러니 우리는 대열을 흐트리지 말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싸워가시는지 지켜봅시다. 그리고요, 여러분 지금 그 문재인 지지자들과 박원순의 전쟁 중이에요. 그래서 정말 날마다 참담한 모습을 보면서 이게 망치가 얘기한 거하고 지금 반대로 가고 있고 이 일을 어떻게 하면 좋아? 이재명은 어떻게 하면 좋아? 이 일을 어떻게 하면 좋아? 걱정들 많으시지요?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 1000만 명이 모여서 이거 하나님 메시지예요. 1000만 명이 모여서 평화의 촛불을 들고 그리고 우리가 기적을 이루어낸 민족인데 우리가 그런 백성인데 그 국정원 나부랭이 새끼들이 국정원 댓글 부대가 공작해서 후보들끼리 서로 욕지거리 하면서 아니 이 후보 지지자들인 척하면서 욕지거리에서 대선을 망치려는 그런 공작에 우리나라 망할 나라 아니에요. 이번 이 역사가 그렇게 댓글 부대의 장난에 무너질 역사가 아닙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또 박 시장을 욕하는 사람들, 당신들은 내가 볼 때
국정원 나부랭이한테 노란한 인간들이야. 지금 박원순 시장 욕하고 있는 너희들은 내가 볼 때 국정원 나부랭이들이 원하는 대로 거기 노란하는 애들이야. 그래서 니들이 박원순을 욕하는 거야. 그래서 얻는 게 뭔데? 니네가 그렇게 박원순한테 그렇게 모질게 욕을 하면 문재인한테 도움 될까? 전혀 안 돼. 그죠? 자, 문재인 지지자들에게 묻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문재인 지지자들한테 물을게요. 지금 문재인 지지자들이 그렇게 박원순을 모욕하고 박원순을 욕하면 문재인에게 도움이 될까요? 안 될까요? 여러분이 한번 대답해 보세요. 지금 문재인 지지자들이 박원순에 대해서 그렇게 쌍욕을 해대면 그러면 문재인에게 도움이 될까요? 안 될까요? 이게 문재인 지지자들의 생각이야, 지금. 우리, 지금 뭐 얼마 없지만 한번 5,000명에게 묻겠습니다. 자, 지금 5,000명 중에, 자, 어저께 질문에는 뭐 모르는 말이 있어서 답변 못했다 할 수 있죠, 일요일에는. 그죠? 그러나 지금은 지금은 못한다고. 그죠? 지금은 못한다고 할 수 없잖아. 그죠? 모른다고 할 수 없잖아. 자, 투표할게요. 질문 내용이 뭐냐 하면 문재인 지지자들과 박원순 시장의 논쟁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의견은? 이게 이 질문이에요. 그래서 첫 번째 1번 보기, 문재인 지지자들이 박원순을 욕하는 것이 문재인에게 도움이 안 된다. 두 번째, 2번 박원순 시장이 문재인을 비난하는 것은 잘못된 일이니 욕을 먹어 싸다. 이 둘 중에 진짜 문재인 지지자들만 답하세요. 진짜 문재인 지지자들만 답하시기 바랍니다. 투표 시작할게요. 지금 여러분의 여러분의 생각을 한번 표현해 보세요. 참여 마감합니다. 저는 지금 결과를 확인하지 않았어요. 근데 제가 왜 이런 이벤트를 하느냐 하면 하나님께서 문재인 지지자들을 믿어라, 그 말씀을 믿고 시작했어요. 정말 문재인 지지자들 믿어도 될까요? (95.5%가) 박원순 욕하는 게 문재인에게 도움이 안 된다. 총 참여자는 1790명이었고요.
예, 3분 만에 1790명이 참여했고, 그 중에 1709분이 문재인에게 도움 안 된다 라고 얘기했고, 이 70표만 박원순 시장이 문재인을 비난하는 것은 잘못된 일이니 욕먹어 싸다 라고 얘기한 사람은 단 70표야. 이건 뭘 얘기하느냐? 지금 언론에서 박원순을 욕하는 게 문재인 지지자가 아니라는 거야. 지금 문재인 지지자인 척 하면서 박원순을 욕하는 게 문재인 지지자가 아니란 난 증거라고 봐요. 내 말이 맞아 틀려? 여러분, 내가 이거 왜 하는지 몰랐지? 이거 왜 하는지 몰랐지? 목적이 이거였어. 정말 문재인 지지자들이 박원순을 비난하는가? 그거 확인하려고 한 거야. 그럼 이제부터 박원순 욕하는 애들의 명단을 작성하면 요원 명단이 나오겠죠. 기가 막히지? 내가 왜 이거 방송 시작하자마자 이 지랄하는지 몰랐지? 지금 박사모에서 문재인 지지자인 척하면서 다른 대통령 후보들을 비난하자라는 글이 올라왔어요. 정말 그게 사실인지 아닌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내가 이 투표를 한 거야. 그리고 우리는 증거를 분명히 받았어. 문재인 지지자 95.5%는 박원순을 욕하는 게 문재인에게 도움되지 않는다라고 믿고 있는 거야. 3.9%만이 욕먹어 싸다라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문재인 지지자들의 95% 이상이 정상인이라는 거야. 네, 이제까지 여러분, 박원순을 욕했던 자들이 문재인 지지자가 아니라는 거야, 이거. 어때요? 제가 지금 잘못 생각한 거예요? 제 말에 논리적인 근거가 부족한가요? 오늘 제가 얘기한 이 내용이, 자, 여러분, 이거 제가 주장한 내용이 논리적인 근거가 부족한가요? 망치 부인 말이 맞다 손? 망치가 주장한 내용이 맞다 손? 논리적으로 맞지? 지금 문재인을 비난하는, 그러니까 박원순을 욕하는 자들이 진짜 문재인 지지자들이 아니라는 거야. 증거잖아, 지금. 내가 질문했어. 문재인 지지자들과 박원순 시장의 논쟁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의견은 1번. 문재인 지지자들이 박원순을 욕하는 것이 문재인에게 도움이 안 된다. 2번. 박원순 시장이 문재인을 비난하는 것은 잘못된 일이니 욕먹어 싸다. 여기 95.5%가 문재인에게 도움이 안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어. 그러면 지금 댓글로 박원순을 욕한 애들은 누구겠냐고. 1200개의 비난 댓글이 결국 국정원 작품이란 얘기야. 이게 1200개의 이 댓글이 국정원 작품이라는 거야. 내가 정확하게는 솔직히 얘기해서 나는 미리 국정원인 것 같다라고 왜 생각했냐면 욕의 수준을 보고, 박원순한테 욕한 수준을 보고 이건 국정원 욕인데? 욕하는 수준, 내가 그 무슨 저기 페미 카페에 있는 애들 중에 이거 국정원인데라고 느꼈던 거 욕하는 수준 보고 알았어. 이 욕설은 이거 국정원 애들이 하는 욕인데? 이번에도 문재인 지지하는 척하면서 박원순을 욕하는데 이 욕이 국정원 수준이야. 그래서 내가 오늘 확인하고 싶었어. 결국 박원순한테 욕 댓글을 달았던 건 진짜 문재인 지지자가 아닌 거야. 문재인 지지자 다수는 박원순을 비난하는 게 문재인에게 도움이 안 된다라고 생각하는 거야. 제가 지금 논리적인 모순이 있나요?
이게 망치부인 방송이기 때문에 망치한테 괜히 찍힐까봐 문재인 지지자들이 거짓말한 거예요? 망치가 분명히 제대로 본 건가요? 아니면 문재인 지지자들이 망치 기분 좋으라고 거짓말한 건가요? 지금 망치가 얘기한 거 맞죠? 지금 문재인 지지자들은 이게 왜 그러냐. 진짜 문재인 지지자들이라면 내가 말한 대로 박원순이 더민주에서 경선을 해야 돼. 진짜 문재인 지지자들이면 문재인하고 안희정, 이재명만 가지고 경선해봐봐. 거기서 누가 되든 종편의 비난을 피해갈 수 없어. 이 경선에는 반드시 박원순이 필요한 거야. 그게 정상적인 문재인 지지자들의 생각이지. 안 그래? 그런데 이걸 내가 증명할 방법이 없었어. 그런데 오늘 그러면 이렇게 투표를 해서 확인을 하자. 눈으로 보자. 문재인 지지자들이 내가 문재인 지지자들한테만 답하라 그랬어. 5,000명 중에 아까 방송을 시청하고 있던 5,000명 중에 문재인 지지자들만 답하세요. 1,790명이 참여했어. 3분 만에 1,790명 중에 1,709명이 문재인 지지자들이 박원순을 욕하는 것이 문재인에게 도움이 안 된다라고 답을 썼고, 박원순 시장이 문재인을 비난하는 건 잘못된 일이니 욕을 먹어 싸다라고 얘기한 건 단 70%야. 70표야. 단 70표. 3.9%만 거기 동의했어. 기가 막히지. 여러분 이게 왜 중요하냐 하면요. 오늘 이게 왜 중요하냐. 여러분 지금부터 2월 안에 야당이 대선 후보 경선을 끝내기로 했어요. 예. 왜냐? 지금 2월 19일에 만약에 우리의 계획대로라면 2월 19일에 탄핵이 결정되고 4월 20일에 대선을 해야 되는 거잖아. 그죠? 그러면 그 안에 2월 19일 안에 대선 후보가 결정된다는 거야. 한 달 보름 만에, 한 40일 만에. 그런데 지금 대선 후보 지지자들이 싸우면 누가 좋아할까? 박원순 지지자, 문재인 지지자, 안희정 지지자가 서로 비난하고 싸우면 누가 제일 좋아할까? 누가 제일 좋아해? 이명박, 박근혜가 난리 부르스를 출 거야. 너무 신나서 둘이 부르스를 출 거야.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우리가 그 말을, 그 상황을 바로 인지해야 돼. 그죠? 그래서 오늘부터 각 후보의 지지자들 이 싸움을 중단해야 돼. 그리고 나는 박원순 시장도 더 이상 문재인을 비판해서 자기의 존재를 인정받으려고 하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박원순 시장 없어 보여. 솔직히 얘기해서 내 주변에 박원순 지지하던 사람들이 지금 다 실망하고 있어. 박 시장이 문재인을 비판해서 호남표를 얻을 수 있다는 계산은 철저히 잘못된 계산이다. 지금 박원순 시장이 문재인을 공격하는 거 그거 없어 보여요. 자신 없어 보여. 정말 수준 떨어져 보이니까 더 이상 박 시장도 문재인에 대한 비판이 아니라 문재인보다 나은 어떤 미래를 제시할 건가, 미래에 대한 비전으로 경쟁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래서 앞으로, 그리고 중요한 건 이 언론 보도예요. 언론이 일부러 마치 박원순하고 문재인이 막 싸우는 것처럼, 막 싸워서 얘네들은 가능성이 없는 것처럼 부추기는데 그 언론은 목적이 뭘까? 그 목적이 뭘까? 야권 지지층을 포기시키려는 거야. 절망해서. 여러분, 자, 솔직하게 물을게요. 지난 주말 그러니까 문재인 지지자들이 박원순한테 쌍욕 하는 거 보고 이번에도 끝났구나 싶어서 절망했던 사람 손 들어봐봐. 절망감을 느껴봤다. 지금 극복을 했을지라도, 지금 오늘 이 순간 조금 전에 극복했을지라도 주말에 그 문재인 지지자로 보이는 사람들이
박원순에 대한 너무 저질스러운 욕을 하는 걸 보면서 아, 이번 선거도 물 건너갔구나라고 생각하면서 절망감을 느낀 거 봐봐. 이게 목적이야. 박원순 욕을 한 목적이 이거야. 야권 지지층이 절망하라고. 기가 막히네. 그치? 왜 저러나 싶었어요. 절망까지는 아니지만, 지금, 얘네들이 노리는 건, 자, 얘네들이 노리는 건, 야권 지지층이 막 싸움이 났다. 그래서 야권이 분열된 모습을 강조하는 거야. 일부러 박 시장의 말도 그래서 언론에서 막 쓰는 거야. 그러면 거기에 욕 댓글을 국정원이 달아주면 댓글 많은 뉴스로 올라가고 관심을 끌고, 그래서 결론은 그걸 보고 야권 지지층이 포기해서 해외여행 계획하니까. 그러면서 5월 초에 9일 동안 황금 연휴 있다고. 해외로 놀러 가라고. 이게 다 연관된 짓이야. 이게 다 연관된 짓이야. 기가 막히죠? 실제로 내가 볼 때 박원순 시장 욕 댓글 다른 거 나는 국정원이라고 봐. 문재인 진짜 지지자들이라면 박원순을 욕해서 도움되는 게 없어. 이런 식으로 가서 야권이 분열되면 박원순 지지자들이 문재인 안 찍어줘. 그럼 문재인이 죽었다 깨라도 대통령 안 돼. 그걸 아는 애들이 미쳤다고 거기 욕 댓글 달고 있었겠어? 그런데 이 중에 아마 속으로 뜨끔뜨끔한 사람이 있을 거야. 나는 욕 달았는데. 그지? 여기 70명은 속으로 뜨끔뜨끔하지? 다 주변에서 욕하는 것 같았고 덩달아서 욕 몇 번 달았는데, 니들을 70명의 덩다리로 임명하노라. 니네들이 바로 덩다리야. 너희들한테 악플 달으라고 막 시킨 것들이 국정원이라니까? 다 왜 그런 거 있잖아. 되게 중요한 얘기 있잖아요. 그 심리학 실험을 했는데, 심리학 실험 한 사람을 앉혀놓고 나머지 사람들이 다 똑같이 거짓말을 하는 거야. 흰 줄이 짧고 검정줄이 긴데 흰 줄이 길다고 다 같이 거짓말을 해. 그러면 이 피실험자가 거기서 사실대로 흰 줄이 짧고 검은 줄이 길다라고 말할 수 있는 확률이 얼만큼인지 아세요? 13%야. 100명 중에 13명만 아니다, 흰 줄이 짧고 검은 줄이 길다, 진실을 끝까지 얘기할 수 있는 게 13%밖에 안 돼. 13%야. 87%는 옆 사람이 얘기하는 거에 동조를 했다는 거야. 그게 뭔 얘기냐. 그게 인간의 본질과 연관되어 있어요. 우리 인간은 어떤 동물이다? 사회적 동물이다. 그 사회 심리가 바로 그거야. 그러니까 사회적 동물이라는 게 뭐냐면 혼자서 못 살아나기 때문에 그래서 사회 구성원이 되려고 노력하는 거야. 인간들이 가장 절망할 때가 왕따가 됐을 때잖아. 그게 같은 거야. 왕따라는 이 심리적인 고문이 생긴 게 이게 인간의 본성을 공격하는 거야. 사람들 속에 사랑받고 살아야 되는데 너는 혼자야. 그렇게 분리해서 그래서 차별하지 말라는 얘기가 나오는 거야. 무슨 얘기인지 알겠지? 그러니까 인간이 그 주변 사람들이랑 동조해야 생존한다라는 게 우리의 유전자에 있어. 그래서 그걸 노리고 다수가 이렇게 얘기하는 것처럼 떠들어대는 거야. 와곽되는 거야. 자, 지금 이 방송을 보고 계신 구미 시민 여러분, 문자 보내주세요. 구미에서 문재인 전 대표에 대한 테러가 있었어. 때로 몰려와가지고 문재인을 비난하고 빨갱이를 잡으러 가야 된다라고 난동을 피운 집단이 있었어. 자, 거기 구미 시민 다 나왔을까요?
거기 구미 시민 다 나왔을까요? 구미 시민 50% 이상이 문재인 빨갱이니까 죽여야 된다 이랬을까요? 자, 구미 시민 여러분, 이 방송 보고 계신 분들 한번 문자 보내주세요. 문재인이 빨갱이라고 진짜 생각하고 때려 죽여야 된다고 생각했는지. 그거 구미 시민 내가 볼 때 다수가 아니라고 봐. 그게 그 지역의 박근혜 지지자 조직이죠. 그게 새누리당 당원이 주도하고 박근혜 지지자들이 그 조직적인 테러를 준비한 거야. 조직적인 테러를 준비한 박근혜 지지자들이야. 그 말 맞아 틀려요? 내가 잘못 알았어요? 자, 그 구미에서 문재인 전 대표에 대한 테러는요, 그거 테러예요. 그리고 그거는 그 테러를 조직한 집단, 이들은 내란 선동죄로 난 처벌받아야 된다고 봐. 이거 당 차원에서 그날 그 모임을 조직한 사람 있잖아. 더민주 당 차원에서 그 사람을 검찰에 고발해야 돼요. 내란 선동죄로. 그리고 더민주당에서 그 지금 박근혜 탄핵 반대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 중에 그 계엄령을 선포해야 된다. 신문 기사 낸 사람들 있어. 그죠? 계엄령을 선포해야 된다고 신문 기사 내고 군대가 일어나야 된다고 광고한 사람들, 이거 검찰에 고발해야 된다고 생각해. 이거 내란 선동죄야. 이거 내란 선동죄예요. 내란이 뭐야? 물리적으로 국민들을 싸우게 하려는 거야. 군대여 일어나라. 그거 형법 몇 조 위반이에요. 예. 형법 몇 조 위반이야. 그거 범죄야. 그거 범죄자를 방치하면 안 돼. 만약에 더불어민주당에서 정치적으로 부담을 느낀다면 시민들이 해야 된다고 봐요. 예. 이거 시민들이 해야 돼. 문재인 지지자들이 구미에서 테러 사건을 일으킨 자들을 여러분들이 10,000원씩 또는 200명이 모여서 10,000원씩 내서 한 200만원 모은 다음에 이걸로 변호사 선임하고 그래서 고소장 쓰세요. 이거 내란죄로. 문재인에 대한 테러는 단순 테러가 아니야. 이거 문재인 팬클럽들이 단결해가지고 구미에서 있었던 테러를 조직한 사람을 검찰 고발해야 돼. 이거 고발해야 돼요. 이거 고발 안 하면, 문재인 지지자들이 실체가 없다고 보여. 그리고 당 차원에서도 이거는 정말 대책을 세워야 돼요. 왜냐? 이게 지금 문재인이 아니라 누가 되든 우리 쪽에 유리한 후보가 생기면 그에 대한 테러를 할 수 있다는 얘기야. 그래서 이건 더민주에서 검찰에 고발을 해야 돼. 검찰에 그 고발을 하고 그 다음에 문재인 지지자들이 고발을 해서 이거는 정말 내란죄로 처벌할 수 있도록 이거 집단 소송으로 가야 돼. 집단 소송으로. 이거 정말 중범죄예요. 이거 중범죄야. 박근혜 그 지지자들이 모여서 군대를 동원해야 된다는 둥, 드르륵 갈겨야 된다는 둥, 그 드르륵 갈겨야 된다는 말 있잖아. 쏴 죽여야 된다는 거. 그것도 나는 시민들이 고발해야 된다고 봐. 그거 시민들이 고발해야 돼요. 그 내란 선동죄야. 어디 총 쏴 죽이고 싶다는 얘기를 마이크를 잡고 공개적으로 해. 지금 뭐라 그러나 이 야권 지지층이 걔네 그래봤자 이렇게 생각해. 그래봤자 뭐 얼마나 영향력 있다면서 지금 무시하는 중이거든. 자, 2012년에 말입니다. 2012년에
우리나라 야권들이 어떤 자세였는지 알아요? 당연히 야당이 이긴다고. 2012년에 선거를 하면 당연히 야당이 이기는 거라고. 그러면서 그러면 이번에 야당이 176석 가나요? 이러고 앉아 있었어. 그래서 2012년 총선 때 그 야당이 공천만 받으면 당연히 이기는 것처럼, 그래서 그때 그 통합진보당 쪽으로 나왔던 국참당 애들이 기어이 경선해달라고 지랄하고, 그래가지고 경선해가지고 다 깨졌잖아. 그 경선 때문에 진 거예요. 이게 선거라는 게, 자, 여러분 지금부터 얘기 잘 들어. 이게 우리 대선하고 연관된 얘기야. 2012년 대선에서 왜 야당이 졌냐 하면, 그때 국참당 출신들이 79군데에서 경선을 요구했어. 그게 뭐냐 하면, 그 민주당 후보하고 국민참여당 후보하고, 경선을 붙여달라. 그러니까 이 통진당 쪽에서는, 그러니까 민노당은 양보받고 떨어졌어. 자기네들이 양보를 받고, 다 이제 포기한 거야. 근데 유시민이 끝까지 79석을 경선해달라고 요구한 거야. 그게 왜 그랬냐 하면, 이름을 알리자라는 그런 목적으로, 그런 허접한 목적으로. 그런데 그 국민참여당 쪽에서 움직인 애들이 너무 잔혹했어. 막 후보 바지를 찢어버리고 막 이런 애들이었던 거야. 그러다 보니까 79군데에서 경선을 해가지고 결론이 어떻게 됐냐? 서로 원수가 돼버린 거야. 국민참여당 지지자들하고 민주당 지지자들이 완전히 원수가 된 거야. 그래서 서로 도와주지 않았어. 그래서 야당이 그 선거, 그 총선에서 진 거야. 경선했던 지역 상당수가 졌어. 79개 중에 상당수가 졌어. 그게 뭐냐. 결국 그 경선하는 과정에서 진 쪽이 절대 이긴 쪽에게 동조 안 해. 그리고 나 그때 진짜 그걸로 그 국민참여당 쪽에서 나를 고소한 거야. 그래서 내가 문재인 선거운동 하다가 감옥 간 거야. 문재인 선거운동 때문에 감옥 간 게 아니라 총선에서 국민참여당 출신들이 앙심을 품고, 그래서 나를 고소했고, 걔네들은 그냥 지네들 속상해갖고 고소한 건데, 그걸 정부에서 이용해서 문재인 선거운동 못하게 잡아가 버린 거야. 그게 본질이야. 그러니까 내가 문재인 선거운동을 해서 문재인 선거운동 선거법 위반이 아니라, 내가 4월달 총선 과정에서 내가 그걸 비판했거든. 79석을 경선시키면 야권이 진다. 절대 경선에서 진 쪽이 이긴 쪽 안 도와준다. 그러면서 내가 막 비판을 했단 말이야. 그랬더니만 앙심을 품고 그 미친 여자 지지자가 날 고소하고, 그 다음에 그 여자가 고소한 건, 고발을 했지. 그거는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한다 그랬어. 그러니까 그 남자가 직접 고소했어. 그러니까 본인이 고소하니까 선거법 위반으로 들어갔고, 그 다음에 얘네들이 생각한 거지. 내가 대구에 가서 수백 명 문재인 지지자들을 처음 모인 거야, 그게. 내가 대구 갔을 때. 그리고 부산에 가서 2,000명이 모였어. 그러니까 그 다음 주에 내가 대전 간다고, 그 17일인가가 대전 가기로 한 날이었어. 16일날 잡혀 들어갔잖아. 그래서 나를 걔네들이 경계했던 거야. 그때 박원순이 서울시장이 안 된다라고 생각했는데, 그 박원순을 서울시장을 만들어냈기 때문에, 물론 나 혼자 만든 건 아니지만, 박원순 시장이 망치 부인 때문에 자기가 시장 된다라고 방송으로 얘기를 했잖아. 그냥 이것들이 그걸 믿었겠지. 그래서 전현이 밖에 있으면 문재인이 대통령 되겠구나 싶었겠지. 그래서 잡아 넣은 거야. 그래서 감옥 간 거지. 그게요, 그런 거예요. 경선에서 이긴 쪽이 진 쪽을 흡수 못해. 왜? 진 쪽이 절대 안 도와줘. 그 상처가 났는데 얼마나 걸리냐? 3개월은 걸려. 이게 진 쪽과 이긴 쪽에서 진 쪽을 흡수하는데 한 3개월 걸려요. 이긴 쪽에서 진 사람을 막 쓰다듬고 막 챙겨주는데 한 3개월 정도가 지나야 그 마음의 앙금이 풀어지는 거야. 대선으로 적용해봐봐. 우리는 지금 대통령 선거 100일 안에 끝내기로 했잖아. 뭐요? 우리 지금 대통령 선거 100일 안에 끝내기로 했잖아. 우리는 이 40일 안에 탄핵을 완료하고,
그리고 경선을 해서 그 과정에서 경선을 해서 대통령 선거를 해야 돼. 그럼 무슨 얘기냐? 대통령 후보 경선 과정에서 특정 후보를 막 욕을 하고 후보 지지자들 간에 욕을 하잖아. 누가 이기든 절대 대통령이 못 돼. 이거 중요한 선언이야. 내가 오늘 이거 굉장히 중요한 선언이에요. 어느 후보가 되든 경선에서 상대 후보를 욕을 하잖아. 그러면 그 후보는 절대 당선될 수가 없어. 진 쪽에서 절대 힘을 보태주지 않아. 그러면 지금 나타나는 구체적인 현상은 뭐냐면 문재인 지지자인 척 하면서 박원순을 욕하는 거야. 그지? 자, 그러면 이 현상을 어떻게 정돈할 것이냐? 이걸 어떻게 해결할 거냐? 계속 문재인 지지자인 척하고 욕을 할 텐데, 그래서 박원순 지지자들이 혹은 합리적인 중도 세력이 문재인을 안 찍게 하자는 게 쟤네들 목적인데 어떻게 하면 되나요? 누가? 문재인의 티나는 지지자들이 박원순에 대한 비판을 중단시키는 거야. 누구나 다 쟤는 문재인 지지자인 줄 아는 영향력 있는 네티즌이 문재인 박원순을 비난하는 짓 하지 마라. 안희정을 비난하는 짓 하지 마라. 라는 걸 분위기를 주도해. 그리고 문재인 지지자들이 박원순이나 안희정을 까는 사람들이랑 논쟁을 해주는 거야. 그러면 사람들이 보면서 아, 이게 진짜 문재인 지지자가 아니구나.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진짜 문재인 지지자들이 문재인 지지자인 척하면서 야권 후보를 비난하는 애들, 걔네들하고 싸워주는 거야. 그러면 박원순 지지자가 볼 때 야, 쟤는 문재인 지지자인데 박원순을 욕하는 사람을 욕하고 있네? 쟤랑 싸워주고 있네? 아, 이게 문재인 지지자가 수준이 높구나. 그러면 박원순 지지자가 경선에서 문재인이 이겨도 표를 주겠지. 뭔 말인지 알겠어? 마찬가지야. 박원순 지지자도 박원순 지지자인 척하면서 문재인이나 안희정을 친노니 어쩌니 까는 새끼가 있다. 당신 진짜 박원순 지지하냐? 지금은 야권이 하나가 돼서 지금 이 국가 비상상태를 극복해야 되는데 당신이 야권 후보를 비난하는 게 어떤 도움이 된다고 보느냐? 이러면서 박원순 지지자가 박원순 지지자인 척하면서 문재인 지지자랑 싸우면 그걸 야단치는 거야. 자, 그럼 문재인 지지자가 그걸 보고 마음이 변하겠죠? 박원순이 후보가 됐을 때 표를 모을 수 있는 거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겠지? 화합의 댓글 운동을 하는 거야. 지금부터. 우리 3개월밖에 안 남았어. 지금 우리한테 시간은 3개월밖에 없고 더 이상 우리가 자, 그 다음 이재명에 대해서는 절대 아무 얘기하지 마. 지지도 비난도 얘기하지 마. 그 지지자들이 지지하거나 말거나 절대 비난하지 마. 오늘 분명히 선포합니다. 우리 방에서 뿐만 아니라 게시판에서 이재명 지지하는 사람들이랑 절대 싸우지 마. 이재명에 대해서는요, 그냥 무관심이 답이에요. 페북에서, 트위터에서 이재명에 관련된 글을 올린 사람들이 있다. 그냥 끊어. 그냥 페북을 끊어. 그게 가장 빨라. 논쟁하지 마. 논쟁하지 마. 자꾸만 이름을 불러주면 문제가 커져. 그러니까 부르지 말라고. 아예 잊어버려. 여러분이 있는 게 답이야. 그리고 고급진 경선에 집중하세요. 예. 고급진 경선에 집중하는 게 나아. 더 이상 문재인 지지자인 척 하면서 욕 파일 올리지 마. 욕설 파일은, 예, 더 이상 문재인 지지자들이 그 이재명의 욕설 파일 돌리지 마. 없어 보여. 문재인 지지자가 이재명 욕설 파일을 돌리잖아. 그럼 어떻게 보이냐면, 야, 문재인이 이재명한테 이렇게 쫄은 거야? 그래서 이런 거 돌리는 거야? 그래 보여.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그 이재명의 욕설 파일에 대해서 문재인 지지자들은 관심도 갖지 마. 그냥 잊어. 모른 척해. 그게 누구야? 그게 누구야? 나는 잘 몰라. 관심 없어.
이래야 된다고.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더 이상 욕도 하지 마. 욕을 하면 관심 주는 거야, 그게. 무슨 얘기인지 알겠지? 자, 문재인 극혐, 네가 극혐이야. 네. 그리고 그냥 끊어. 그냥 뭐 페북이나 트위터에서 그냥 끊으면 돼. 그 글을 RT하는 사람들을 그냥 끊으면, 여러분이 끊으면 여러분 주변의 친구들이 볼 일이 없어지고, 그러면 그게 자연스럽게 해결되는 일이야. 무슨 얘기인지 알겠지? 지금 시간이 없어. 예. 지금 시간이 없기 때문에, 더 이상 우리가 야권 후보들끼리 싸우지 마. 정말 수준 이하인 사람은 관심을 끊어버리고, 정말 수준이 될 만한 사람들끼리는, 상처를 내지 말아야 돼. 그래야 그 지지자가 여러분이 지지한 사람을 찍어줘. 이거 되게 중요한 거야. 내가 20년 동안 당원 활동하면서 깨달은 바야. 아니지, 16년이지. 16년 동안 내가 정당 활동을 하면서 깨달은 바야. 이거 굉장히 중요한 꿀팁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지금 이번에 3개월 만에 대선을 치러야 돼. 그 3개월 안에 지금 대선을 치러야 되는데, 그러려면 절대 경쟁 후보의 지지자들을 화나게 하면 안 돼. 걔네 표를 먹어야 내가 사랑하는 후보가 당선된다. 그 생각을 놓치면 안 돼.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그래서 여러분이 만약에 문재인 지지자야. 문재인은 이걸 잘하고 박원순은 이걸 잘하고, 이런 댓글 운동을 해. 안희정은 이걸 잘하고. 박원순 지지자도 문재인은 이걸 잘하고 박원순은 이게 장점이고 안희정은 이게 장점이다. 새 후보의 장점을 써서 돌리는 그런 운동을 하세요. 그러면 셋 중에 누가 되든 그 지지자들이 공감을 하잖아. 지금 누가 되든 우리가 이기려면 그 고급진 경선의 대상, 그 지지자들이 정말 세 사람의 장점을 계속 올려야 돼. 이게 답이야. 여러분, 내가 오늘 굉장히 중요한 얘기하고 있어. 오늘 세월호 1000하루가 되는 날, 여러분께 매우 중요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첫 번째 얘기는 뭐냐? 오늘이 세월호 1000하루가 되는 날이다. 오늘부터 40일이 되는 날이 2월 19일이고, 오늘부터 100일이 되는 날이 4월 20일이야. 응? 그러면 여기서 중요한 얘기는 뭐냐 하면, 우리가 지금 탄핵을 2월 말 3월 초로 미루면 안 된다는 거야. 왜냐? 왜냐? 우리가 내년 선거, 선거를, 대통령 선거를 4월 20일 정도엔 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 안 그러면, 만약에 3월 말로 탄핵이 넘어가잖아. 다시 한번 정리할게. 지금 언론에서 나오고 있는 탄핵 시점이 2월 말에서 3월 초로 나와. 그래서 3월 초에 탄핵이 되면 5월 초가 대선이야. 그럼 어떻게 돼? 5월 초에 9일 동안 황금 연휴. 여러분, 황금 연휴라고 1월 달부터 홍보하는 이유가 뭐겠어? 지금 언론에서 5월 달에 9일 동안 황금 연휴라고 지금 막 언론에서 보도하는 이유가 뭐겠어? 해외여행 가라고. 젊은 사람들, 젊은 중산층 직장인들 해외여행 가라고. 그래야 5월 초에 대통령 선거할 때 해외에 나가 있어서 투표를 못 할 거 아니야. 그거 노리는 거야. 놀러 가고 그것도 해외 가라고. 여러분 있잖아. 국내에서 놀러 가면 투표할 수 있어요. 국내에서 놀러 가는 거, 만약에 이게 진짜 내수 경제용이면 그거 4월 말에 가서 터트려야 돼. 근데 지금 1월 달부터 터트린 이유가 뭐냐? 왜냐면 해외여행은 보통 몇 달을 계획하잖아. 몇 달치를 계획하기 때문에, 내가 지금부터 넉 달 동안 한 달에 15만 원씩이나 20만 원씩을 아껴야 되겠다. 그래서 80만 원짜리 지금 해외여행을 막 계약을 해. 그러면 5월 초에 이게 싸게 80만 원으로 해외여행을 계획해 놓으면 5월 초에 반드시 가야 돼. 안 가면 80만 원 날리는 거야. 그런데 5월 달에 선거가 잡히면 취소할까? 80만 원을 날리고 선거할 사람이 몇 명이나 되겠어. 그거 노리는 거야.
그거 노려서 지금 1월 달부터 5월 초에 황금 연휴 있다는 얘기 하는 거야. 그리고 그 기사 밑에 싼 해외여행들 기사가 계속 올라오고 있어. 8만 원인가 10만 원으로 동남아 가세요. 이게 뭘 얘기하겠어. 같은 목적으로 만들어진 뉴스야. 비싼 건 수백만 원 주고 가겠지. 수백만 원짜리 여행을 가족 여행으로 갈 거 아니야. 그죠? 가족 단위로 만약에 500만 원짜리 가족 단위 2천만 원짜리 여행 끊어놨어. 그런데 대선이 잡혀. 어떡할 거야? 어떡할 거야? 선거 이틀 전 주말에만 사전투표하는데 이미 해외에 가 있는 동안에 해외에 가 있는 동안에 사전투표 한다니까. 사전투표 시점이 그 선거 바로 직전이야. 3, 4일 전. 그거 노리는 거야 지금 쟤네가. 대선 못하게 하려고. 자, 그럼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정말 해외여행을 여행사에 근무하시는 분들께 정말 죄송한데요. 방법은 둘 중에 하나예요. 해외여행사를 운영하시는 분들이 적극적으로 탄핵 집회에 나와서 탄핵 촛불을 열심히 들어. 그래서 2월 19일까지 탄핵을 해내. 2월 19일까지 탄핵이 완료가 되면 그러면 4월 20일에 대선을 치르게 돼. 그러면 4월 19일 지나서 4월 20일경에 대선을 치르면 5월달에 해외여행 갈 수 있는 거야. 무슨 얘기인지 알겠지? 우리가 40일을 기도하고 적어도 그날로부터 일주일 안에 탄핵이 되면 그러면 4월 20일에서 일주일 안에 투표를 하겠죠. 4월 26일에서 27일. 우리가 지금부터 40일 기도를 해서 탄핵을 우리가 40일 동안 막 기도해서 탄핵 가결을 따내는 거야. 일주일 안에. 47일 안에. 그 다음에 지금부터 우리가 100일 동안 기도해서 107일 안에 대선을 치르는 거야. 그러면 여러분이 해외여행 가도 돼. 어떡할래요? 네. 자, 비행기 안에서 어떻게 투표를 해? 그러면 어떻게 되냐? 만약에 이게 탄핵이 2월을 넘어간다. 그러면 해외여행을 모두 지금 해외여행 신청하지 마세요. 예. 탄핵 시점 보고 해외여행 신청하세요. 예. 탄핵 신청이, 탄핵 기간이, 탄핵 결정이, 탄핵 인용이 언제 되는지 보고, 탄핵 인용이 2월 말 안에 된다면, 2월 안에 탄핵이 결정되면 해외여행 가시고, 2월에 결정 안 되면 해외여행 결정하지 마시고, 지금 결제하지 마세요. 예. 절대 결제하지 마세요. 그런데 만약에 이것들이 3월 10일에 또는 3월 5일에 탄핵을 했어.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3월 10일경에 탄핵을 했다. 그러면 여러분이 해야 될 일은 뭐야? 5월 그 연휴 기간 동안을 뭐 하면 돼요? 회사는 휴가겠다. 돈도 버시고 선거운동도 하시면 되죠. 만약에 3월 10일쯤에 얘네들이 저기를 했다. 탄핵 인용을 했다. 그러면 5월 초에 돈도 버시고 선거운동 하시면 돼요. 지역별 선거운동원으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예. 선거 자원봉사자도 많이 필요해요. 예. 그리고 국내 여행을 다니시면서, 그렇죠. 국내로 여행을 다니시면서, 특히, 이게 야권의 지지세가 약한 동네에 가서 열심히 휴가인지 선거운동인지 알 수 없는, 예. 선거운동에서 일당을 줘요. 선거운동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어깨띠 두르고 선거운동하는 사람은 일당을 줘요. 나라에서. 그런데 그 선거운동을 하려면요. 아침에 6시부터 밤 10시까지 해야 돼요. 그러면 하루에 7만 원인가 받아요. 예. 아침에 6시부터
밤 10시까지 16시간 동안 일하고 하루에 7만 원 받는 거야. 그래가지고 그 굉장히 빡세요. 16시간 동안에 중간에 한 2시간씩, 중간에 1시간 반에서 2시간 정도를 쉬는 시간이 있어. 그거 빼놓고는 계속 서 있어야 돼. 하루 종일. 그거 빼놓고는 중간에 한 2-3시간 빼놓고는 16시간 중에 한 13시간을 서 있어야 돼. 보통 12시간이야. 보통은 12시간 정도를 꼬박 서 있어야 돼요. 그런데 서서 아무 말 안 하고 입이 뚱뚱 부어있다. 바로 잘려. 바로 잘려. 예. 그거 아무나 못해. 진짜 힘들어. 선거운동. 한 군데에 계속 서 있는 거. 밥값 포함일 거예요. 밥값 포함해서 8만 원인가? 밥값 포함해서 8만 원일 거야. 예. 바로 잘려요. 아니, 그래서 실제로 무슨 일이 있었냐면, 옛날에 어떤 선거운동을 하겠다고 어떤 그 새댁이 신청을 한 거야. 이틀 만에 쓰러졌어. 너무 힘들어서. 그 다음에 군대 갈 날짜를 기다리는 그 청년이 선거운동을 신청했어. 일주일 만에 그 방광염 걸렸어. 이거 그 진짜 후보에 대한, 그리고 정권 교체에 대한 열망이 없으면 못해요. 이거 최저시급도 안 주는 거거든. 최저시급도 못 받는 거기 때문에. 근데 그러면 이 일을 막 최저시급 주세요. 이건 알바가 아니야. 원래 이 일은 옛날에 다 무료였어. 옛날에 이거는 다 무료로 하던 일이야. 왜냐하면 그 후보를 지지하는 팬들이 전부 다 돈 안 받고 했던 일이야. 근데 돈을 나라에서 그나마 7만 원을 주게 된 거야. 그래서 막 돈을 최저시급으로 지급하라 이렇게 싸우면 안 되는 거야. 왜냐? 지금 그 7만 원만 받고도 일하겠다는 당원들이 줄을 섰어. 돈 7만 원만 받고도 나는 선거운동 하겠다라는 당원들이 줄을 서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그걸 막 무슨 내가 뭐 고급진 알바인데 뭐 내가 전문직인데 그런 얘기 할 거면 가만히 있는 게 나아. 예. 그러니까 이게 일당을 받는 사람은 그런 게 있어요. 일당을 받는 사람은 못 바꿔요. 나라에 다 신고가 돼. 인원수가 딱 정해져 있어. 인원수가 정해져 있고 그 정해진 사람만 어깨띠를 두르고 공식적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거야. 근데 이 공식적으로 선거운동을 하는 사람이 공식적으로 선거운동을 하는 사람은 정해져 있고 전부 다 이 나라에 신분증을 내. 신분증 사본을 다 내고 그 다음에 그 후보들이 이 선거 운동했다는 그 돈을 다 입금한 통장을 또 내야 돼. 통장 그 앞면 사본을 다 내야 돼. 그러면 그 돈이 입금된 걸 확인하고 나라에서 조치를 또 취해줘. 그래서 이 선거 운동을 해서 돈을 받는다는 게 그만큼 일단 뭐 신불 잘 안 돼. 자기 명의 통장이 있어야 돼. 신용불량 잘 안 된다는 거. 그 다음에 그 선거 운동을 하고 나서 할 때 자기 신분증이 있어야 돼. 예. 그리고 선거운동 자격이 있어야 돼. 그 가령 뭐, 망치부인처럼 집행유예로 10년 동안 선거권 박탈, 선거운동 못해. 또는 뭐 18세 미만 선거운동 못해. 예. 그래서, 그러니까는 선거권만 있으면 선거운동은 할 수 있어요. 예. 선거권만 있으면, 예, 선거운동을 할 수 있어요. 네, 공무원도 선거운동 못해요. 근데 이제 자원봉사는 뭐냐, 이렇게 그 어느 후보를 지지해달라, 이렇게 이제 나는 누구를 지지합니다 이러면서 어떤 자기의 뜻을 밝힐 수는 있는데 만약에 그런 사람이 어깨띠를 둘렀다, 선거법 위반이야. 또는 막 그 선거운동원들이 입는 똑같은 잠발 입었다, 그것도 선거법 위반이야. 예. 그래서 이 자원봉사자들이 할 수 있는 건 자기 전화기로 한 번에 20명한테 한 번에 20명씩 딱 끊어서 이 후보를 지지해달라, 이런 문자 보내기 운동 같은 거 할 수 있어요. 예. 예. 무슨 얘기인지 알겠지? 그래서 이 지금 돌아오는 5월 초에 이 막 황금 연휴를 지금 얘네들이 막 떠드는 걸로 봐서 쟤네들이 3월 초에 탄핵을 인용하려는 것 같다. 박근혜 탄핵 결정을 3월 초에 하려는 것 같다. 뭐요? 지금
그 박근혜 탄핵 결정을 3월 초에 하려는 것 같다. 그래서 5월 초에 황금 연휴에 다 해외여행 가라고 지금 부추기는 것 같다. 그러면 지금 계약을 해야 싸게 계약을 해, 해외여행을. 미리 몇 달 전에 하면 더 싸요. 그걸 지금 노리고 지금부터 해외여행 가라고 부추기는 것 같다. 그러니까 탄핵 일정을 3월 초 정도로 얘네들이 잡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 2월 말로 땡겨야 된다. 우리가 지금 해야 될 일은 2월 25일 안에 탄핵하도록 강요해야 돼. 탄핵 결정을 2월 25일 안에 해야 돼요. 그래서 4월 27일 전에 대선을 치르게 해야 되는 거야. 그래야 그 연휴, 황금 연휴에 여러분 우리 생각해 봅시다. 대선 이기고 그 황금 연휴에 놀러 가는 거야. 그때는 물론 해외로 못 가겠죠. 예. 그때는 만약에 이제 2월 달이 그 이제 탄핵 결정이 나면 그 해외여행 가실 수도 있고, 예. 우리 대선 이기고 황금 연휴 놀러 가자. 응? 대선 이기고 황금 연휴 놀러 가자. 여러분이 해외여행 가려면 혹은 가족여행을 가려면 2월 안에 탄핵시켜야 돼. 과제가 분명하죠? 그죠? 2월 안에 탄핵시킬 수 있도록, 탄핵이 인용되도록 오늘부터 40일 동안 기도합시다. 우리가 오늘부터 40일을 기도하면 2월 19일이야. 우리가 하루에 10,000명씩, 더 많을수록 좋아. 하루에 10,000명 이상이 40일 동안 오늘부터 2월 19일까지 특별한 기도를 하는 거야. 기도의 방법은 밥 먹기 전에, 하루 세끼 밥 먹을 때, 밥 식사하기 전에 2월 안에 탄핵되게 해주세요. 기도하는 거야. 2월 안에 탄핵되게 해주세요. 잠자기 전에 2월 안에 탄핵되게 해주세요. 예. 가능하면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새벽 5시에 2월 안에 탄핵되게 해주세요. 기도하는 거야. 그렇게 10,000명이 40일 동안 기도하면, 저는 기도를 자꾸 잊어버리면 어떡해요? 하루에 단 한 번이라도 10,000명이, 하루에 한 번 이상 10,000명이 40일 동안 기도하면 2월 안에 탄핵될 겁니다. 그죠? 이게 세월호 1001일째 선포야. 세월호 1001일이 되는 날 망치부인의 선포. 그리고 오늘부터 100일이 되는 날이 4월 20일이야. 예. 만약에 2월달 안에 탄핵이 되면 4월 27일 안에 투표를 하겠죠. 그런데 4월 27일까지 늦춰지는 것도 사실 걱정이 돼. 왜? 그 4월 16일 세월호 3주기를 어떻게든지 물타기해서 그 전에 대형 사고를 일으킬 수 있어. 그래서 그것도 우리가 바짝 긴장해서 안전사고 일어나지 않도록 조심해야 되는 거야. 무슨 얘기인지 알겠지? 2월 안에 탄핵시키고 4월 안에 대선 치르고 승리한 뒤 놀러 가자. 우리의 상반기 목표야. 어때? 동의하십니까? 자, 망치부인의 세월호 1001일째 선포에 동의하십니까? 자, 오늘부터 기도 들어가는 거예요. 예, 오늘이 1일째야. 오늘 1001일, 1월 10일 외우세요. 1월 10일이 세월호 1000하루가 되는 날이야. 오늘부터 40일 동안 우리가 다 같이 기도하면 2월 말 안에 탄핵이 되고 4월 말 안에 대선을 치르게 된다. 예. 40일 기도, 100일 기도. 마음의 준비가 되시면 100일 기도를 하시고, 40일만 노력할게요. 진짜 나 해외여행 가고 싶다. 상생전처럼 해외여행 가고 싶다. 그러면 40일 기도하세요. 하루에 한 끼씩 금식하면서 40일 기도를 하세요. 2월 안에 탄핵시키기. 무슨 얘기인지 알겠지? 예. 자, 그리고 하루에 3번 선포하세요. 하루에 3번. 아침에 눈 뜨고, 또는 정오에, 또는 잠자기 전에, 예. 3번, 벌써 오셨나? 어떡해. 세월호 유가족분이 오셨어요.
여러분, 예. 여러분, 이제, 제가 지금 어떻게 할 거냐면, 예. 어떻게 할 거냐면, 다른 모바일 방송으로 이걸 중계할 거예요. 예. 모바일 방송으로 중계를 할 거기 때문에, 여러분이, 뭐라 그러나, 제 모바일 방송으로 오시면 안 돼요. 모바일 방송 비밀번호이기 때문에 비밀번호 방송이라서 예 오시면 안 되고 제가 지금부터 모바일 화면을 틀어드릴 테니까 예 모바일 화면을 틀어드릴 테니까 앉아 계시면 돼요. 예 앉아 계시고 제가 중계를 할게요. 이런 식으로 예 자 요렇게 이렇게 해서 우리 세월호 유가족분과 더불어서 방송을 이렇게 할 겁니다. 예 어떤 화면이 나오는지 알겠죠? 네. 자, 잠깐만. 우리가 모바일 방송을 하려고 그랬는데요. 이게 라인이라는 게 연결되어 있어. 그 마이크 연결이 안 돼서, 예, 마이크 연결이 안 돼서, 네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다시 이렇게, 예, 두 분이 같이, 예.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방송을 먼저 예, 시작을 하고 그 다음에 두 분 앞으로 오셔갖고 얘기할게요. 제가 먼저 읽어드리고 이거 진짜 죄송해요. 제가 이렇게 죄송해요. 이게 처음이라 네. 어저께, 예, 어제 JTBC 손석희 뉴스에 나왔던 그 엔딩곡이죠. 예, 윤종신 씨가 부른 배웅, 예, 틀어드렸어요. 네. 근데, 빠져가지고 말이야. 중간에다 도망가고, 이렇게 중요한 방송을 보다 말고 도망간 인간들 전부 블랙이야. 근데 오늘, 예, 오늘 제가요, 사실 이제 제목이 뭔지 알아요? 2학년 6반? 그만 울고 웃어줘. 예. 계속 버퍼였다고요? 그만 울고 웃어줘라는 게 그 2학년 6반 이야기였어요. 그러니까 이게, 의도하지 않은 거야. 그러니까 어느 날 우리 선배가 야 우리 저기 친구가 출판사 사장인데 이런 문제가 있었어. 그래서 제가 아니 그런 책을 만들어 놓고 왜 안 파냐고 그러면서 얘기가 시작이 됐어요. 근데 오늘 이제 그 오시기로 한 부모님이 계속 이렇게 그러니까 오시기로 한 분들이 이상하게 일정이 꼬이는 거야. 그래서 오늘 최종 2학년 6반 이영만의 어머님이 오시기로 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이야기가 된 거예요. 근데 그날 이 책 제목이 그만 울고 웃어줘야. 예.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결국은 우리가 이 세월호를 오늘 우리가 1001일이잖아요. 1000하루째 되는 날인데 우리가 세월호에 대해서 계속 슬픔으로 눈물로 절망으로만 기억하지 말자. 예. 정말 그만 울고 웃으면서 세월호를 기억하는 저는 오늘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예. 이게 진짜 이게 그 문자를 다 보여줄 수는 없고 몇 번을 바꿔가지고 오늘의 이분들이 오신 건데 나는 정말 오늘 방송 저는 세월호 투쟁의 이 쭉 과정에서 나는 되게 중요한 하나의 이 기착점이 되는 거 아니냐. 예. 새로운 시작. 예. 저는 이게 우리의 새로운 시작이 되는 거 아니냐라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오늘 새로운 시작이 되길 바래요. 예. 그리고요, 이 책, 제가 이거 읽어봤는데요. 정말 너무너무, 엄마들에게 딱 좋은 책이야. 엄마들이
자녀들, 부모님들이 그 자녀들을요, 이해하기에 딱 좋은 책이야. 그리고 그 청소년들에게도, 읽게 하고 싶은 책이야. 왜냐하면, 여기 어딘가에 다 자기랑 비슷한 고민들이 있어. 다 자기랑 비슷한 고민들. 이 책은, 416 단원고 약전. 예. 416 단원고 약전이라, 이게 12권짜리 책이에요. 그래서 개인이 사기엔 좀 힘들어. 그래서 도서관이나 이런 공공기관에 구매를 요청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도서관이나 공공기관에 이 책을 구매해달라 그래서 이게 도서관에 구매하는 게 왜 중요하냐면 마을 사람들이 같이 읽는 거. 내 주변 사람들이 같이 읽을 수 있는 책이기 때문에 근데 도서관에 구매 요청할 때 한지를 다 구매해달라면 안 된대요. 총 12권인데 한 3권씩 잘라서 구매 요청을 해야 된대. 그러니까 이거를 전집은 안 된대요, 원래. 그러니까 3권씩 그 단원고 약전 1, 2, 3권 또 단원고 약전 4, 5, 6권 단원고 약전 뭐 7, 8, 9권 이런 식으로 3권씩 쪼개서 신청을 하면 그게 신청이 된대요. 그래서 이 세월호로 인해서 우리가 상처받은 우리들이 이 책을 다 읽고 치유받는 과정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뭐라 그러나 우리 청소년들 이 시대를 살다가 이 청소년들의 진짜 가장 멋진 모습들이 담겨 있어. 이 책에는 이 시대를 살다가 근데 단원고 애들만 멋진 걸까? 우리가 이 10대 청소년에 대해서 갖고 있는 생각들 있잖아요. 그게 많이 깨져요. 애들이 왜 이렇게 멋있나? 아니면 원래 우리나라의 고위들이 이렇게 멋있었나? 우리가 이렇게 멋있는 애들을 잃어버린 건가? 진짜 이게요. 제가 볼 때는 이 청소년들을 연구하는데 청소년들을 이해하는데 되게 도움이 되는 책이에요. 그래서 한번 꼭 볼만한 책이다라는 말씀. 그래서 우리가 다 같이 그래서 이게 서울시에서 뭐 10매덕인가를 들여서 이걸 공공기관에다가 비치하는 운동 예산이 배치가 됐어요. 근데 이제 다른 지자체의 더민주 의원들 그런 사람들한테 부탁해갖고 그 구립도서관이나 시립도서관에 이 단원고 약전을 비치하는 운동 이걸 하는 게 어떨지. 아마 서울시에서도 다 모든 학교에 다 배치 못할 것 같아. 그러니까 여러분의 지방자치단체, 그러니까 구의원, 서울은 구의원, 그 다음에 지방은 군의원, 이런 구의원이나 군의원들한테 요청을 해가지고 이 책을 사서 그 다 같이 읽을 수 있도록. 그래서 나는 이게 좀 세월호를 생각하는 우리 그 각 지역마다 사람들 있잖아. 그분들이 이 책을 돌려서 읽고 이야기방을 하는 거. 그래서 그 이야기를 할 때 어머님들을 모시고 그 어머님들한테 아이들의 이야기를 마음껏 할 수 있게 해드리는 거. 그래서 그분들의 마음을 치유해 주는 거. 그런 시간들이 많아졌으면 좋겠어요. 마을마다 이 책을 다 같이 돌려 읽고 그 다음에 이 중에 한 분을 모시고 그 엄마들에게 그 아이가 사고 쳤을 때 또 좋았을 때 그런 아까 이 엄마가 애기 영만이 자랑하면서 너무 행복해 하시잖아요. 생방송이야. 그러니까 그렇게 우리가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우리가 이 단원고 약전을 널리 같이 읽어보고 그리고 나는 이거 해외에 계신 님들 이거 외신에다가 제보했으면 좋겠어요. 외신에다가 제보를 해서 이걸 해외에서도 이런 프로젝트가 있다는 거, 이런 프로젝트를 우리나라에서 했다는 거를 좀 알렸으면 좋겠고, 그리고 이게 번역이 돼서 다른 나라에도, 이런 책들이 만들어졌으면 좋겠어. 우리가 이 세월호 사건을
세월호 사건을 통해서 대한민국이 거듭나게 되는 하나의 굉장히 그 안내 일기가 세계에 알려진 것처럼 저는 이 세월호 약전이 세계의 모든 국립도서관에 들어갔으면 좋겠어. 이 세월호 약전이 그 세계의 모든 국립도서관에 이런 프로젝트를 했다. 그렇게 해서 널리 알려졌으면 좋겠어요. 저는 이게 왜 그러냐면 이게 단지 책이 아니야. 단지 이 책을 파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저는 이 프로젝트가 굉장히 중요한 프로젝트라고 생각해요. 이제까지 우리 사회에서 어떤 대형 참사의 희생자들의 이야기를 책으로 만들어낸 적이 난 없다고 알고 있거든? 이게 처음으로 알아. 그 다음에 이거는 이 사회적 참사의 희생자들의 그 이야기들을 막 그날 당일의 슬픔이라든가 이런 기록은 있을 수 있어. 근데 그게 아니라 살아있을 때 가장 아름다운 모습을 복원해낸 거. 그래서 이 프로젝트가 나는 이거 엄청난 프로젝트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게 원래 그 경기도 이재정 교육감님이 원래 처음에 시작을 하셔가지고 꽤 많은 예산을 투입을 해서 도와주신 책이래. 근데 이제 이게 만들어 놓으니까 이 세월호를 막 괴롭히는 세월호의 진실을 묻으려는 자들이 이재정 교육감이나 경기도 교육청을 막 공격을 해서 더 이상 지원을 못하게 된 책이야 이게. 근데 이거는 사실은 그렇게 시작된 책이지만 이건 굉장히 중요한 역사예요. 내가 볼 때 대한민국에서 이거 세계사의 한 부분을 쓴 거야. 세계사에 이런 작업은 나는 없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나는 이 이야기가 나는 이 이야기가 그 널리 알려졌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건 우리가 되게 자랑스럽게 기억하고 세계에 자랑할 만한 프로젝트야. 나는 이거 우리가 세계에 자랑할 만한 프로젝트다. 그리고 아이의 마음 같아서는 이 세월호 기념관을 전 세계인의 도움으로 이 엄마들이 아이 하나하나에 대해서 기억하고 싶은 게 얼마나 많겠어. 이 엄마들이 정말 이 전 세계에 내 아이가 이렇게 예쁜 아이였어요. 내 아이가 이렇게 괜찮은 아이였어요. 이야기할 수 있는, 그래서 왜 그 기억교실처럼 아이들의 공간을 만들어내서 어느 사물함을 열면 그 아이 이야기가 나오는 거야. 이런 이 프로젝트로 이걸 나는 살려가야 된다고 봐. 그래서 우리가 그 대한민국에서 이 세월호 참사를 기억하는 게 세월호 참사를 기억하고 이걸 우리가 나으려고 노력했기 때문에 이걸 우리가 어떻게 사회적으로 치유해냈는가, 어떻게 사회적으로 극복해냈는가. 그래서 이 세월호 기념관을 나는 만들 필요가 있다. 괜찮지 않아요? 예. 나는 이 세월호 기념관을 우리가 만들어내고 그래서 우리 사회가 정말 나는 이 세월호가 난 대한민국 바꿨다고 생각해. 내가 10년을 방송했어. 아프리카에서 인터넷 방송을 10년을 했는데 정말 내가 10년 전에 아프리카에 왔을 때 사람들의 수준을 내가 정확히 기억하거든? 그리고 그 수준이 7년 동안 변함이 없었거든? 그런데 2014년 4월 16일에 세월호 사건 이후에 진짜 변했거든. 내가 진짜 방송 시작해서 7년 동안 내가 이 인간들의 수준을 내가 다 기억해요. 근데 그들이 2014년 4월 16일에 갑자기 바뀌었어. 우리나라가 갑자기 바뀌었어. 그래서 어른들이 정신 차리기 시작했고, 정말 어른과 아이가 소통하기 시작했고, 그러면서 진짜 우리나라가요, 나아지기 시작했어요. 정말 민주주의 국가가 되기 시작했어. 진짜 민주주의가 시작된 거야. 나는 세월호가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예수라고 생각해. 나는 이 세월호 사건이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예수님 같은 사건이야.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그 인간들의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뭔지 알아요? 회개하라. 하느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즉 심판의 때가 왔다. 그래서 깨운 거야. 그래서 인류가 정말로 바로 살아야 되는 방법을 알게 됐단 말이야. 근데 이 세월호에
이 너무나 이 기가 막힌 이 희생, 이 너무나 억울한 이 희생이 결국은 우리 국민들을 각성시켰어. 그래서 회개하게 했고, 그래서 전 세계가 미친 듯이 욕심의 그 뭐라 그러나, 욕심의 그 짐승으로 변해갈 때, 영국의 브렉시트나 러시아의 푸틴이나 일본의 아베 지지자들이나 미국의 트럼프 지지자들처럼, 예, 이 필리핀의 두테르테, 터키의 에르도안, 막 이 영국의 그 뭐라 그러나, 이 꼴통 총리, 프랑스의 꼴통 대통령 후보들을 막 지지하면서 전 세계가 탐욕의 짐승으로 변해갈 때, 대한민국이 이 천만 촛불이라는 기적을 만들어냈던 힘은 세월호에서 시작됐다. 그래서 나는 이 세월호를 우리가 그 굉장히 중요하게 기억해야 되고, 중요하게 세월호의 희생자들을 복원해내야 되고, 예. 그리고 우리가 우리 사회에서 이 세월호에 대한 나는 보답을 해야 된다고 생각해. 세월호 그 희생자들에게 보답해야 된다고 생각해. 그 보답의 첫걸음은 이 범죄자들을 찾아서 처벌받게 하는 거, 그게 첫걸음이고, 그리고 그 완성은 그들의 아름다운 꿈을 복원해내는 거. 노래를 너무나 잘 불렀던 여자아이, 그 다음에 정말로 너무나 착했던 이 남자아이, 이런 아이들의 삶을 온전히 복원해서 우리가 기억할 수 있는, 그래서 그 가족들이 이제는 슬픔 없이 눈물이 아닌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아이들을 기억할 수 있는 그런 나라를 만들었으면 좋겠다. 이게 제가 그 오늘 세월호 1001일에 해주고 싶었던 이야기였습니다. 어떻게 여러분들 오늘 망치가 하고 싶었던 이야기가 그 제대로 전달이 된 것 같아요? 네. 세월호 1001일에 세월호 이야기 원래는 한 30분 할 생각이었는데 얘기가 너무 길어졌어. 예. 죄송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예. 자, 그러면 이제 오늘 1부하고 2부로 나뉘어지는데, 1부는 2시부터 3시 반까지, 예, 2시부터 3시 반까지 5월 초 9일간의 황금 연휴의 의미, 그리고 세월호 1001일의 선포, 이게 오늘의 첫 번째 주제였고요. 그리고 이제 그 두 번째 이야기가 세월호 1001일에 우리가 세월호를 기억하기 프로젝트, 예, 세월호 기억하기 프로젝트로, 오늘은 이영만 군의 그 멋진 모습을 복원해 봤고요. 예. 제 생각에는 한 달에 한 번, 예. 매달 16일에 우리가 이 세월호의 진상이 규명될 때까지 매달 16일에 우리가 세월호를 기억하는 날을 만들어 보면 어떨까. 그래서, 예. 네. 그 세월호 매달 16일에 이 세월호의 이렇게 오늘처럼 세월호 유가족들을 모시고 그 작가님이랑 같이 아이의 이야기들을 복원해내서 한 가정을 우리가 공동체가 같이 그 위로하고, 그리고 그 아이를 온전히 되살려내서 그래서 우리들 마음이 스스로 치유받는 그런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다. 근데 이렇게 뭐 다 안 보고 도망가고 이러면 방송을 할 수 있겠어요? 예. 정말 그 세월호로 인해서 상처받은 대한민국 국민들을 치유하는, 예, 그런 날로 한번 만들어 보자. 예. 자. 이 이야기는 어떻게 보면 제가 학교 다닐 때 만났던 어떤 선배가 그 우연히 저한테 야, 좀 어떻게 도와줄 방법이 없겠니? 라고 물어봐서 시작된 얘긴데요. 오늘 지금 인터넷 사정이 되게 안 좋은가 봐요? 예. 그러니까 오늘처럼 1시간 반 정도는 해야 될 것 같아. 그죠? 예.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앞으로 매달 16일에는 그 세월호 약전의 날, 예, 세월호 약전의 날을
만들어서 세월호 약전의 아이들을 우리가, 그러니까 이번에 한 명인데, 예. 이게 좀 여러 아이들을 우리가 좀 찾아보고, 그래서 세월호 가족들을, 위로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자, 그래서 이제 오늘의 이야기는 이 정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오늘 뭐라 그러나, 오늘 못한 이야기는 내일 할게요. 오늘 이제 외교적인 이야기를 하려고 했는데, 탄핵 심리 이야기와, 탄핵 심리 이야기와 못다한 이야기는요, 내일 낮 2시에 시작할게요. 예. 오늘 못한 이야기는 우리가 또 내일 하면 되니까. 그죠? 예. 오늘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가만있어봐. 최순실 다른 타블렛 PC 확보, 장시호가 제출, 이건 하나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요, 알았어요. 끝내려고 그랬더니, 예. 끝내려고 했더니 이 얘기를 다시 하자고. 예. 박영수 특검은 10일 최순실 소유 태블릿 PC를 확보했다고 밝혔다. 특검이 확보한 타블렛 PC는 앞서 JTBC가 보도한 것과 다른 것으로 삼성 지원금 수수 관련 이메일 등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특검 대변인을 맡고 있는 이규철 특검보가 이날 오후 브리핑에서 특검은 지난주 특정 피의자 변호인으로부터 태블릿 PC 한 대를 임의 제출받아 압수 조치했다며 제출받은 태블릿 PC는 JTBC 보도한 것과 다른 것으로서 제출자는 최순실이 15년 7월부터 15년 11월까지 사용한 것이라고 특검에서 진술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 제출자 신분에 대해서는 추가 확보된 태블릿 PC는 장시호가 변호인과 상의해 자발적으로 제출한 것이다. 왜? 이걸 왜? 그는 태블릿 PC 내용에 대해서 특검에서 확인한 결과 태블릿 사용 이메일 계정, 사용자 이름 정보 및 연락처 등록 정보 등을 고려할 때 PC는 최순실 소유라고 확인됐다며 특검이 위 태블릿 PC에 저장된 내용 분석 결과 최순실 독일 코레스포츠 설립 및 삼성으로부터 지원금 수수와 관련한 다수의 이메일, 15년 10월 13일 대통령 주재 수석 비서관 회의의 말씀 자료 중간 수정본 등이 발견됐다고 설명했다. 15년 10월에도 수석 비서관회의의 말씀 자료, 국가 기밀이죠. 예. 이 특검보는 처음에는 태블릿 PC에 삼성 합병 관련 이메일이 있다고 발표해서 비상한 관심을 모았으나 곧 추가 브리핑을 통해 이메일 내용은 삼성 합병이 아닌 삼성 지원금 수수 관련이라며 특검이 입수한 태블릿 PC에는 삼성 합병 관련 이메일은 없다고 수정했다. 한편 그는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 조윤선 문체부 장관, 최경희 전 이대 총장, 김경숙 소환식에 대해 이화여대 입시비리 및 학사비리 관련 김경숙, 최경희에 대해서 이번 주 소환 가능성 있고 김기춘, 조윤선도 이번에 진행되는 영장 실질 심사를 고려해서 결과에 비추어 결정될 것이다. 지금 이제 오늘 구속영장 4개가 신청됐는데 그 4개가 블랙리스트를 작성했던 인물들인 거죠? 예. 블랙리스트를 작성했던 인물들에 대한 4장의 구속영장인 거죠? 지금 이제, 이 영장 실질 심사가 어떻게 되는지 확인해서, 이제 얘기를 하겠다. 그래, 하여튼, 이 태블릿 PC에 대해서, 왜 장시호가 냈을까? 수상하게. 그죠? 이거 장시호가 이걸 왜 냈을까? 정유라는 쏙 빠지고 비싼 변호사 붙여주고, 장시호는, 그러지 못해서, 그래서 이제, 스스로, 뭐라 그러나, 형량을 줄이기 위해서 수사에 협조했다? 글쎄요. 자, 일단 이 장시호 타블렛 PC는요, 제가 이렇게 오늘 밤에 곰곰이 묵상을 해볼게요. 하나님, 저게 뭐예요? 저거 뭔지, 오늘 밤에 하나님이랑 분석을 해보고, 그 다음 내일 알려드릴게요. 내일 낮 2시에, 돌아올게요. 나머지 오늘 못다한 이야기는 내일 하기로 하고, 오늘이 세월호 1001일이라, 오늘은 특별 선포식을 했다는 거. 자, 오늘 방송 어떻게 보셨어요?
여러분 오늘 방송 혹시 마음에 안 드셨다면 죄송하고요. 예. 야, 오늘 아까 아주 지랄 연병들이 났더라? 요원들이 와가지고, 일부러 영만이 엄마, 영만군 어머님한테 아주 마음에 상처를 내려고 지랄 연병들을 하고 있더라? 전설의 요원들이 돌아왔어? 근데 다는 못 돌아온 것 같아. 왜? 다 블랙이니까. 자, 오늘 방송 볼만 하셨다라면 업 부탁드릴게요. 아, 내가 오늘은 강제로 업을 못 받았더니 5095? 예. 오늘 업을 많이 못 받아갖고 5095밖에 안 된다. 아까 6,000명 넘게 보던데, 한 6,500명 보는 것 같은데, 업은 5,000. 그만 1,500명이 업 안 하고 도망갔다는 얘기잖아. 예, 그래. 니네 오늘 어떻게 되는지 두고 봐. 예. 자, 오늘 방송은요, 예, 여기까지 할게요. 오늘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예. 각 방에서 고생하신 매니저님들 수고하셨고요. 그리고 이거 녹음 녹화 떠서 유튜브와 팟캐스트에 올려주시는 님들 고생 많으십니다. 무엇보다 악플 달리는 것 때문에 마음의 상처가 많으시지요? 여러분들께 오늘 읽어드릴 만한 말씀이 있어. 마태복음 5장 11절 말씀이에요. 예. 마태복음 5장 11절 말씀. 아니야, 그 전부터 읽어드릴게요. 마태복음 5장 3절. 3절 말씀부터 읽어드릴게요. 마음이 가난한 사람은 복이 있다. 하늘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슬퍼하는 사람은 복이 있다.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다. 마음이 온유한 사람은 복이 있다. 그들이 땅을 상속받을 것이다. 의를 위해 줄이고 목마른 사람은 복이 있다. 그들이 배부를 것이다. 자비로운 사람은 복이 있다. 그들이 하나님의 자비를 입을 것이다. 마음을 깨끗이 한 사람은 복이 있다.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다. 평화를 위해 일하는 사람은 복이 있다.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불릴 것이다. 의롭게 살려고 하다가 박해를 받는 사람은 복이 있다. 하늘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사람들이 나 때문에 너희를 모욕하고 박해하고 온갖 나쁜 말을 할 때 너희에게 복이 있다. 기뻐하고 즐거워하여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크다. 너희보다 먼저 살았던 예언자들도 이처럼 박해를 받았다. 오늘 새벽기도 말씀이에요. 예. 제가 읽는 성경은요, 아가페라는 출판사에서 나온 쉬운 성경이라는 거예요. 예. 아가페라는 성경에서 나온 쉬운 성경. 예. 어떠세요? 예. 오늘 이야기랑 너무 딱 맞지 않아요? 그죠? 이거 세월호 이야기네. 정말 우리에게 오늘 딱 주신 말씀이네. 그래요. 된다고 믿든 다시. 세월호 인양, 미수습자 수습, 세월호 진상규명, 가습기 첨가제 사건의 책임자 처벌, 피해자 대책 마련 반드시 이루어냅시다. 그게 되겠냐고요? 된다고 믿든 안 된다고 믿든 당신의 믿음대로 될 겁니다. 한 사람이 꾸는 꿈은 꿈일 뿐이지만 백인이 꾸고 만인이 꾸면 현실이 된다고 했습니다. 중지동천이라고 무리가 모여 뜻을 모으면 하늘을 움직일 수 있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가는 길은 갈만한 길이라서 가는 게 아니라 가야 할 길이라서 가는 겁니다. 누군가 포기해서 오늘 우리의 절망이 싹 텄다면, 우리가 오늘 포기하지 않으면
내일은 희망의 역사를 쓸 수 있다는 것을 믿으면서 갑시다. 이기기 어려운 싸움에서 지지 않는 단 하나의 방법은 싸움을 끝내지 않는 것이다. 인간의 가치는 그가 품고 있는 희망의 질량에 비례하니까. 자, 오늘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 감사드리고, 오늘 업꿀잼 후원해주신 분들 한 분 한 분 감사 인사 못 드려서 죄송하고, 이름 못 불러드려서 후원하기 싫으시면 안 하셔도 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후원해주신 분들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후원 못했다고 미안해하지 마세요. 생방송 처음부터 끝까지 지키신 여러분이 진정한 후원자예요.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망치부인이었고요. 내일 낮 2시에 돌아올게요. 고맙습니다. 망치부인이었습니다.